일본의 한 학교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부터 각종 SNS에 게시된 글들로 학교 교사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어느 나라든 이와 같은 일을 겪었다면 일본의 학교처럼 골머리를 앓는 일 쉽게 찾아올 수 있을 텐데요. 고통 속에 있었던 일본의 한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의 한 초등학교에서 오랜 세월 근무를 이어오다가 교장직을 맡게 된 지 3년차가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일본에서 꽤 괜찮은 학교입니다. 그간의 만족도 조사에서 학교 교육 환경에 대해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 높은 수준의 만족을 하고 있었지요. 무엇보다 저희 학교 교사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 이에 대한 만족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교사들이 전반적으로 나이가 젊지만 그에 비해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보수적이면서도 꼼꼼했고 학생들과의 관계도 꽤나 훌륭했으니까요. 사실 이번에 이슈가 터지기 전까지 학교는 꽤 조용했습니다. 이런 이슈가 하필 저희 학교가 걸려서이지 따지고 보면 그렇게 저희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희 일본에서 제공되는 급식이 세계에서 3위 안에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한참 커야 할 시기에 제공되는 음식은 무조건 양이 많다고 해서 좋을 게 없고 너무 맛이 있어서 학생들이 먹는 양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되려 소화기만 문제도 심각하니까요. 그런 소화기만은 결국 성인이 되면서 또 다른 성인병들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에 저는 뭐든 적당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진행했던 급식 관련 설문에서 가장 맛있는 메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1위가 카레라이스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일본인으로서 가장 좋아할 법한 메뉴죠.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나라 급식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그 나라의 주된 음식이라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사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카레라이스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왔던 거죠. 얼마 전부턴가 학생들 몇 명이 급식을 먹기 전 사진을 찍어서 공유를 했다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부실 급식 논란이 시작되었죠. 학부모님들은 급하게 위원회를 소집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SNS에서는 일본 어느 학교 부실한 급식 현장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학교 급식 사진들이 떠돌아다니기 시작했고 누가 봐도 저희 학교인 게 티가 나기 시작하자 학부모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들은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저에게 찾아와 심각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차이인데 많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지 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한 학생이 카레라이스가 맛있었지만 양파를 싫어하는 친구가 울면서 먹었다 라는 내용까지 덧붙여지면서 맛있는 메뉴로 뽑혔던 카레라이스, 알고 보니 학생들의 눈물의 메뉴, 눈물 흘리며 먹게 되는 밥, 그럼에도 먹을 수밖에 없는 성장기 학생들. 이런 키워드들이 계속 붙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이슈가 되자 이슈는 또 다른 이슈에 꼬리를 물게 되었고 학생들 몇 명이 기회다 싶었던 건지 학교 급식 사진을 찍어서 계속 공유하게 되었죠. 다들 그렇게 맛있다고 언급되었던 아게빵도 도대체 급식에 툭하면 빵만 던져주고 채소나 고기 메뉴는 충당되지 않는 거냐, 이 학교는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 온 한 전학생이 본인이 사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먹었던 급식 메뉴들이라며 사진을 보여주었고 학생들 사이에서 공유되었던 한국 급식 사진이 SNS에 저희 학교 급식 사진과 비교 사진으로 같이 올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는 더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 교장들끼리 모여서 이 사태에 대해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사실 이 급식의 현 상황이 저희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 인근의 모든 교장들이 인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인지 주변 교장들은 제가 빨리 이 사안을 해결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이게 계속 일이 커지면 본인들의 학교도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지만 인근 학교 교장들에게도 특별한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쏟아진 물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도 없고 하필 우리 학교가 걸린 걸까라는 불만이 솟구쳤습니다. 또 한국은 왜 급식을 그렇게 무리해서 줘가지고 되려 우리 일본의 급식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만드는 건가라는 화도 났죠.
미루던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준비하고 열게 되었습니다. 평소 학부모위원회 참석 인원보다 더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석을 하게 되었고 그날의 회의를 떠올리면 아직도 등에서 식은땀이 납니다. 학부모님들은 생각보다 더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왔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준비해왔습니다. 현재 학교 급식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 급식을 먹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 상태까지 조사하여 학교에서 제공되는 급식에 대한 문제점을 더 따갑게 꼬집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하는 것이었죠. 저희 학교의 1년치 식단표를 통계를 내어 중복되었던 메뉴에 대해 체크를 하고 하루 섭취 영양소의 분포 정도까지 모두 분석하여 가져왔더군요. 그리고 실제 학교 급식의 만족도 조사에서 나왔던 결과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주관형 설문으로 따로 진행을 해서 좀 더 솔직한 급식의 만족 수준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학부모님들의 결론은 현재 저희 학교에서 근무 중인 조리사분들을 모두 해고를 시키고 급식계에서 유명하다는 한국에서의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컨설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학교의 급식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팀 구성에 영양교사를 한국인으로 배치하자는 의견이었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조리사들도 최소 일본에 거주 중인 한국인으로 구성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시는 건지 아시냐? 이 학교가 한국의 학교가 아니다. 우리는 일본의 학교다. 이런 급식 문제는 사실 낱낱이 살펴보면 우리 학교만의 문제는 아닐 거다. 일본 학교의 급식 부실로 한국인 영양교사를 초빙한다는 것 정말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며 저는 제 의견을 어필했지만 학부모들은 이미 서명까지 다 받아온 터라 사실상 진행할 수밖에 없던 사안이었죠. 수소문 끝에 한국에서 영양사로 근무를 하다가 일본에서 잠시 쉬고 있는 한국인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 약속을 정하고 교사 몇 명과 학교에서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 또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뭔가 일본 급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고 느꼈던 부분이 없지 않았고 합리화하기에 바빴던 제 모습들도 있었기에 한 번쯤 학생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을 가져보자라는 생각에 그 한국인 영양사와 회의의 시간을 가졌죠. 그렇게 저희 학교에 한국인 영양사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학부모님들의 협조로 조리사들도 반절 이상의 인원이 한국인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리사분들은 5개월의 근무 조건이었고 한국인 영양사는 최대 1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밥 먹는 게 다 비슷하지라고 생각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지던 순간입니다. 한국인 영양사를 채용함과 동시에 식단표에 영양성분표를 기준으로 매일의 식단이 기록되어 있었고 메인 메뉴가 한 달 안에 겹쳐져서 나오는 일이 없었죠. 한참 성장기인 아이들에게 올바른 먹거리를 제공하여 아이들이 성장함에 도움을 주고 먹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즐거움, 다양한 식재료를 접하는 것 등을 통해 학교는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요소도 제공할 수 있다며 영양사는 본인만의 자부심을 한껏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좀 덜 먹이는 게 아이들의 소화비만이나 여러 건강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 어리석은 생각들이 한순간에 짓밟히며 급식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알게 되었죠. 한국인 영양사를 초빙하여 급식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아니 사실 3개월도 안 걸렸죠. 한 달도 안 돼서 학생들은 환호하기 시작했고 너도 나도 급식 사진을 찍어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이전에는 급식실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리면 옴찔하며 식은땀이 났는데 그런 셔터 소리가 이제는 반갑더군요. 결국 학생들은 집 밥보다 학교 밥이 맛있다며 집에 가기 싫다, 저녁도 먹고 가고 싶다, 주말에도 나와서 먹고 싶다라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의 교장이란 이유로 억지를 부리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군요. 물론 저희 학교의 급식 문제가 해결되자 주변 또 다른 학교들의 급식 문제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되려 문제시 되었던 학교들이 하나둘씩 더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쉬쉬하며 너희 학교 얼른 해결해라 했던 인근의 교장들은 모두 망신사를 얻어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한국인 영양사 선생님은 저에게 은인과 같습니다. 사실 식단을 짜오거나 식재료를 무언가를 산다고 할 때마다 트집을 잡으며 성질을 돋궜던 저를 잘 참아주며 아이들을 위한 한 끼 식사에 대해 혼신의 힘을 쏟는 모습을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의 급식이 유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어쩌면 급식이 고칼로리, 화려한 모습으로 유명해진 게 아니라 학생들의 한 끼 식사를 위해 너도 나도 머리와 마음을 쏟아가며
한 끼를 준비했던 그 정성. 화려한 급식 안에 숨겨진 진짜 보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급식은 학교뿐만 아니라 사내 급식들도 대단하죠. 심지어 군대에서 나오는 급식들도 맛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런 한국의 장점이 해외에서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연에 큰 감동을 느낍니다. 오늘의 사연에 대한 해외의 다양한 반응들 살펴보겠습니다. 너도 나도 손가락질을 하며 공격을 해올 때 겪은 망신들은 꽤 고통스럽고 화가 났을 듯. 그리고 일본 학교에서 한국인 영양사 채용에 대한 의견을 받았을 때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럼에도 학생들을 위한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본다. 한국 급식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 난 학부모의 입장에서 급식 때문에 아이 학교를 한국으로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음. 한국의 급식은 끼니 때우기 수준의 식사가 아닌 교육적인 목표를 두고 각 기념일을 기억할 수 있는 음식도 접하는 걸로 알고 있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화려한 한 판의 급식이 정해진 예산 내에서 진행된다는 것.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의 급식이 무료라는 것. 한 커뮤니티에서 한국 학생들이 식단표를 책상 위에 붙여놓거나 식사 시간이 되면 달려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사실인가 싶었다. 그런데 일본 학생들이 한국 급식을 먹었던 영상을 보면서 충분히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언젠간 나도 한국 급식을 먹으러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사실 학교라는 울타리는 학생들의 많은 일과를 함께 보내며 많은 영역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는데요. 그 일과 안에 식사 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것도 나라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밥은 먹었니? 라는 질문에 당당하게 네 외치는 한국 학생들이 스쳐 지나가는 기분이네요. 그런 학교에 보내는 한국인 학부모들은 일터에서 아이들의 끼니 걱정 없이 더욱 마음 편히 일을 하게 되고 그건 곧 나라의 경제적 성장으로 이어지겠죠. 작은 부분에서부터 마음을 쓰는 일 꽤나 중요한 일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또 다른 누군가를 더욱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도 하죠. 세상을 보는 눈, 그런 사연들을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